매 주간에 보면 하여튼 이슈거리들이 몰라 이 세션을 위해서 이슈거리들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 미국 여행을 가기 전에 전화를 받아서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분만 올 줄 알았더니 부부가 오셨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원래 토요일 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만 주기상 일을 하고요. 토요일 날은 가족과 함께, 주일 날은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저 평생 롤이 있습니다. 텐텐텐이에요. 이게 철저한 이렇게 지켜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우리 30일이잖아요. 열흘 일하고요. 열흘 고민합니다. 제가 열흘은 쉼니다. 이제 텐텐텐. 딱 집중해서 한 달에 무조건 딱 열흘만 일합니다. 그렇게 하고 열흘 고민하는 데서 일할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흘 고민하는 것 안에서 쉴 거리도 나와요. 근데 왜 뭔지 알아요? 왜? 저 여름이 남 30일 넘는데. 뭘? 그래 보세요. 그래. 이 열흘이 남들 30일, 뭐 60일 넘는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아무튼 이 10일은 쉬는데요. 이 쉬는 날에 해당되는 날에 저는 전화도 안 받고요. 응. 전화를 갖다 준다 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패턴이 깨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적에는, 주사님 며칠 전에 얘기하는데, 미국 갔다 와서 저녁을 한 번도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녁을. 계속 맨날 바쁘니까, 일이 밀렸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을 적이 없을 만큼, 아주 바쁘게. 월화수목금은 주기상 일을 합니다. 근데 고민하는 게 여 안에 들어가죠. 그래. 고민을 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제 분석, 진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고민이 결국에는 분석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도 어떤 일이든 이런 건 계획도 세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없이 뭔가를 성취한다 이러면 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에서 있잖아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갑자기 뭔가 실행을 하는 거. 갑자기 뭔가 일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사탄의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서둘러서 뭔가를 했을 때 항상 그게 나한테 데미지가 옵니다. 나는 이런 사례들을 여기 지금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사무실이 넓었을 때 요런 책장이 4개가 있었어요. 붙어가지고. 거기 책장에 뭐가 있냐면요. 제가, 그 자산관리 미팅 상담을 해가지고요. 한 10년, 한 12년 정도 동안에 몇 명의 가정을 만났냐면 제가 14,300가정을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습니다. 14,300가정. 근데 이 14,300가정에 그러니까 위로 3대까지의 삶속까지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왔어요. 그게 인공지능 AI 혁명입니다. AT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찾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신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솔루션이 나왔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370억 하던 챗 GPT 처음에 오픈 AI가 매출이 무려 50개. 455사20 거의 뭐 1조 7천억 정도 이렇게 급성장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0일은 쉬는데 이 쉬는 날이 제가 왜 10일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공휴일 일하세요? 연휴 일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1년 365일 중에
토요일로만 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국경일, 공휴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체 공휴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등 치면 이렇게 됩니다. 거의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휴일이 보통 한 3분의 1 이상입니다. 휴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거지를 했는데 어지간해서는 제가 이런 날 약속을 안 합니다. 특히나 이거는 이제 가족과 함께 또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시간으로 제가 활용을 하고요. 토요일 주일날은요 어떤 일도 어떤 경우도 저는 예배에 집중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 주일날 뭐 약속을 좀 하자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데 어지간히 급해서 제가 토요일에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4시에 여기 경상남도 어디에서 저를 이제 녹화가 되고 신명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예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미국을 가기 전에 전주예요. 한 달 전이죠. 따지고 보면 한 달 전쯤일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내 유튜브를 다 봤는데 자기 전체 자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좀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덕한 사람 보지 말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시작을 이렇게 막 해나가다 보니까 제가 마음 사실은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오히려 강의하는 사람 당신이 무슨 상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과거에 그런 어떤 일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그게 이렇게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가 여행을 갔다 왔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하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사실 두려워요. 제가 갔다 와가지고 유튜브를 다시 이제 해서 올리고 하면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구독자 500명이 넘은 거예요. 예. 500명이 넘은 이거 왜 이렇게 많지 제가. 이렇구나 제가. 뭐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는데 제가 저거를 처음에 올린 건 중간에 이제 여행을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는 오랜 시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꾸준히 올리지는 않고 또 중간에 여행을 다니는 시기에 또 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처음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시차가 좀 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3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3번째 분이 지난주 저를 왔었고 첫 번째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그분도 지금도 보세요. 댓글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도 오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제 저쪽 위에 쪽에 서울 경기도 쪽이었어요. 대우자동차 아시죠? 평생 임팩트로 사셨대요. 38년. 근데 어느 교회 아주 장로님이시고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근데 맞으신 거예요.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이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공양하고 형제들 다 저거 하고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 자녀들 대학까지 가다 보니까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뭐도 하나 없다? 집도 안 그렇게 하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이분이 이제 호적으로 나이가 이제 잘못돼가 있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분이 한 30몇 년을 그걸 하셨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연령이 이제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이거 연금을 받을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받을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회사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기 전에는 뭐 이렇게 회사 무이자 대출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나니까 손에 딱 잡아진 건 얼마인 줄 아세요? 평생 가장으로서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분이 받아진 돈은 요거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사하는 점이 참 큽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구의 공간은요, 이거 한 달에 쓰는 생활비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3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면서 결국 빚 하나 없이 그 대신에 딱 잡아진 돈을 이 돈이 전 재산이 있습니다. 이걸로 내가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큰 멀리에서 차로 6시간 바로 오신다는 거야. 운전을 천천히 가죠. 3번, 4번을 제가 넣은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요.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요. 서울에 있는 모 법원에서 검찰청에서 부장검사까지 하셨어요. 저한테 와서 난 박영선 사람이다. 이분은 제가 놀라운 건요. 1강부터 올 때가요. 72강인가 뭐 74강인가 인가 올라있었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요약 정리해가 만들어놨어요. 1강부터 70몇 강을 전부 요약 정리해놨어요. 이거를 제가 그때 너무 감동했어요. 요약 정리를 해가 왔는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 내가 이 유튜브를 보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 머리 쓰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분 한 분의 어떤 이런 집중을 통해서 그분이 앞으로의 후대와 그다음에 내가 살아갈 방향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는 그 저보다 연배가 더 되시죠. 그래 그런 분이신데 와서 그것만으로 저는 사실은 유튜브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 내 유튜브 성공했다. 뭐 많은 사람이 필요해. 단 한 명에게라도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분이 선한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 조건.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저한테 와가지고요. 내가 공부를 하면은 대한민국 두 번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2살 정도 많은데 전라도의 전주에 말입니다. 그 뭐라 그러죠? 청주나. 청주나 되기 전에 최고 좋은 고등학교 어딘지 아세요? 전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그 전주고등학교에 졸업생의 거의 90%가 서울대를 가요. 그는 대구 경북고등학교는 게임도 안 돼. 서울의 경북고등학교도 게임도 안 돼. 경기고등학교 하고 자웅을 겨루는 고등학교였어요. 그 시절. 거기서 전교 1위.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사업교시 패스했죠.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래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검찰이나 법원에 있는 사람들 다 무슨 과를 졸업해요, 보통? 법대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이거 검사가 되면은 어떨까요? 이방인이겠죠? 동기가 없잖아요. 경제, 경매 이런 거 나와가지고요. 변호사나 판사하면 완전 이방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동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없는데. 이분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2005년도에요. 다이너스티라는 다단계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네. 그냥 한국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다이너스티에 세금을 말이에요. 원천 징수를 했는데, 어디서요? 국세청에서. 수당 나갔을 거 아닙니까? 다단계 네트워크니까 모집체결에 수당을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잉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잘못 징수를 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 양반이
퇴직을 해가지고요. 국세청을 대상으로 해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10년을 싸워야 국세청으로 붙어 있잖아요. 세금 더 받아가는 거, 토해내게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천원. 근데 이게 이래저래 죽습니다. 이래저래 죽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조금 더 좀 드릴 건데요. 자, 이게 2천억이 나왔는데, 국세청에서 계좌를 하나 만들어요. 이해되죠? 돈 어떻게 돌려주느냐? 이게 사람 미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 소송을 제기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약 8천 명이 넘었대요. 이분이 이제 저거 해서 8천 명이 넘었는데, 10년 만에 이고 나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해보자고 동의했던 사람들 주소 찾기 이제 어떻게 돼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럼 이 돈 집행할 수 없어요. 이거 이제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에서 2천억은요, 법원 계좌에서 당겨주면서 여기에다 관리인을 쓰는 겁니다. 이 관리인 누굴까요? 바로 법원에서 지정하는 직업 변호사. 이거 사람 잡습니다. 천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함부로 소송 자꾸 걸고 뭐 소송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살면서 있잖아요. 절대로 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소송 걸지 마세요. 하지도 말고 걸지도 마세요. 정말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이겨도 좋은 것 같죠? 아니요. 다투면서 이겨서 뭐 하려고요? 싸우면서 이기면 둘 다 뭐 득보나요? 서로 피해자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모든 일은요,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누가 빌려줬지? 내가 빌려줬지. 그럼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인데 왜 소송해? 이해됩니까? 내 책임인데 왜 소송하냐고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가 실행한 어떤 행동이 마이너스 사이클이에요, 플러스 사이클이에요. 좋은 기운을 불러요, 나쁜 기운을 불러요, 이게. 맞잖아요. 마이너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사이클을 부르는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망합니다. 내만 망하면 괜찮아. 누구까지 망한 줄 아세요? 군대까지. 이건요, 반드시 그래요. 이건 국가도 똑같고, 기업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송 좋아하는 사람요,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내 아버지가 소송 좋아하다고 그냥 끊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10년 전에 이분이 이걸 받아가지고 소송을 걸 때, 그러면 이 돈 낸 사람들은 8,000명이 넘는 그 사람 중에 상당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연락도 안 돼요. 돈을 집행하려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대비했어요. 근데 이분이 받기로는 저게 얼마냐? 30%야. 여기에 30%. 600억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 변호사라 하는 사람하고 이분하고 앙숙입니다. 자, 그러니까 산 넘어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인 변호사 이 사람이 같은 동네 서울대더라고요. 서울대 법대야, 이거는 서울대 경제학과고 상대고. 이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쉽게 말하면은 집행을 조건을 달아가지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소당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퉁치게 하라는 거예요. 6개월 다 받으면 많아. 당신 죽고 나서 6개월 급하면 뭐해? 지금 오시고 남은 이분한테 인사에 붙여버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와서 이거는 그분의 얘기고 내가 당신 유튜브를 봤다. 봤는데 아니 어떻게 미래를 그래 알 수가 있어?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냐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뭘 욕을 하느냐. 자기를 제자 삼았다. 이야, 제자를 삼았다고 욕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인사를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뭐 했죠? 이거 했죠. 그리고 대화의 방법이 어떤 줄 아세요? 시조인 거예요. 시조식으로 대화를 해요. 웬만하면은요, 나중에 사회 볼 때 있잖아요. 변호사나 검사랑 하면 사회 안 보면 좋습니다. 아들은 사회 변호사랑 들어간 게 없는데, 진짜, 정말이면 내 말 거짓말 아닌데, 이거 직업되게 심각해요.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한 30년을 살아와 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와, 사람을요, 와가지고요, 끈적이 물고들어요. 제자하게. 요즘처럼 이렇게 뭐 강좌도 있으면, 그럼 강좌로 보내서 픽하기라도 하겠는데. 예, 그때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와, 한 4번을 와가지고 하는데, 야,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데, 그냥, 제가 별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대해서 아시죠? 여보다 뭐 2살 정도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저는요, 대구대학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는 1대이고, 저는 60등입니다, 반에서. 근데 누가 누구를 제자하고, 누가 누구를 지금 스스간다, 이 말입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삶을 통해서 내가 현장 경험, 현장 경제학에 대해서만큼은 그게 이기는 거죠. 이 사람은 경제학을 가지고 마이너스로 계속 가버린 거예요. 영국의 경제학을 뭔 쪽으로 갔죠, 그죠? 법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저는요, 경제학을 가지고 계속 30년을 현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물 경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제가 갔다 온 우리 지난주에 처음 미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미국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증시가 상당히 빠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진력하고 있죠.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한 번도 안 끝나겠다라고 얘기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한 번도 안 끝납니다. 제가 미국 경제를 딱 보고요. 너무 놀랐어요. 적으면 2번 인상되고요. 많으면 3번까지도 인상되고.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문제는 우리나라. 근데 지난주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온 줄 아세요? 이 강의가 딱 끝나고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피치가 신용평가사 피치가 제일 힘없는 신용평가사가 아시죠?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로 그대로 유지. 뉴스 보셨나 모르겠다. 이건 제가 놀랐습니다. AA- 그냥 그대로 유지. 근데요, JP 모간이나,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진짜 제대로 정통한 겁니다. 제가 봐서는요, 거기서는 강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초로 우리 시장이 먼저 선행 반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래요. 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자, 5.25, 3.25 이렇거든요. 이게 2% 갭인데, 얘네들이 더 올린대요. 원래 열어놓기로 3.75까지, 5.75까지 열어놨어, 얘네들이요. 그럼 2번 더 올린다는 얘기 아니야. 0.25씩 올리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게 얼마 올라가야 돼요? 우리도 3.75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한국 경제가 3.75까지 따라갈 만한 여력이 있냐는 거죠. 자, 지금 벌써 보세요.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부동산이 어떻다 했어요. 제가 내려갈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려갈 때도 반등을 주고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어떡고 하더니 전반적으로 지금 어때요? 거기다가 지금 다시 또 뭐가 쳐주고 있어요? 고금리. 그렇잖아요. 지금 7% 대출금리로 다시 회기. 이거보다 더 올라갈 걸로 봐요. 저는 확신해요. 부동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차별화 되는 것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00억씩 올라가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플로리다에 99평 100평짜리 아파트를 200억 하다. 언제요? 금융이 이럴 때. 뉴욕에 200억씩 하더라는 거죠. 지금은 그게 훨씬 더 비싸졌어요. 그게 차별화돼요. 더욱더 뭐라고 하면 그 극과 극이죠. 예를 들어서 입지 여건 좋고 물류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저 지방에 농공산업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죽었죠? 이해되시죠? 산업단지라고 다 산업단지가 아니야. 분양할 때 80만 원 했는데요. 그 산단 내려앉으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 어떻게 돼요? 30만 원, 20만 원. 누가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거기다 용도병도 못해. 거기다가 밭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상추도 하나 못 심어요. 불법이니까. 왜? 농경지가 아니라고. 거기다가 원래 공장하고 제조업, 기계, 수리 이런 거 하도록 만들어놨다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다고 묶어놨어요. 그 말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효용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빠진다.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빠지는 거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미국으로 엄청난 경제력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자, 제가 이 말씀 오늘 드릴게요. 하마스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터지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손해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어떤 일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도 미국에 무조건 돼요. 뭐 그런 게 뭐나. 네, 죄송하네요. 뭐 그런 경우가 있노? 이게 하나님의 방법.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 뭐 그런 개코 같은 케이스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해하려고 들지 마라. 헤아리려고 들지 마라. 신명막처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큰 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금 러시아가 빅트로스의 기능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없죠? G2라는 건 없어요. 자,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시진핑 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성장을 꺼지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어저께 이런 발표를 했어요. 자, AI 응용 미래 산업에 대해서 함부로 강대국이 규제를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비신사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진핑이 발표를 했어요. 왜요? 그게 숨기고 도는 그런 자세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 스스로 지도 포기하고 좀 봐줘. 이 말 하는 거예요. 완곡하게 발표했어요, 어제. 그럼 G2도 나가리. 지금요, G2, G3 다 필요 없고 G1밖에 없는 세상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다 빨리 들어.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놀랬다고. 아, 이렇게 된다.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야가 맞다, 여가 맞다, 그 필요 없고요. 무조건 국민의힘을 찍어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열을 만들지 않으면 다 죽어요. 내가 뭐 우파다, 좌파다, 나는 그런 관심 없고. 중요한 거는 생존을 가지고 얘기해요. 내년에 총선에서요. 과반 그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요. 우리 경제는요. 정말입니다. 완전히 선장길은 배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 이러다가 이렇게 한다고요. 네? 올라가기는 쉬운데요.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떨어지는 건요. 이게 30년 걸렸으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진 줄 아세요? 이거? 3년. 떨어지면 3년만 떨어져버려요. 이게 경제고 이게 돈의 승리예요. 정말입니다. 한순간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단초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금리차라는 거예요. 우리가 3%의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나라 경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2%도 죽을 지경이에요. 못 버팁니다. 이거 어떨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사실은 반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겠어요? 금융위기 때. IMF 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은 뭐예요? 반죽은 상황이죠. 이건 반대로 반죽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요. 항상 균형경제 얘기하잖아요. 이 균형이 깨지면 어찌됐든 간에.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어디로 간다고? 한국이라는 기업에서 미국이라는 기업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럼 우리 뭐 가지고 저 원자재 사오고 뭐 가지고 저거 갖고.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장할 때 되는 부분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유튜브를 하고 또 이렇게 이런 일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계기가 있다고 제가 후차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찾아오신 분이 결국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왜 다시 일을 시작한 줄 아세요? 필립 에서 때문에 자살했더라고요. 응? 이번 부장 민석이 자살했더라. 그래요? 언제? 뉴스 봐. 네. 인생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있잖아요. 다시 이거 내가 제대로 발표해야 되겠다. 제대로 이 시작을.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서 그 10년을 여행을 다니고 멀어지고 나니까요. 사기꾼들이 판을 치게 하는 어느 시장이에요? 발행시장이에요. 비상장 시장이에요. 사모펀드 시장에, 이 사모시장에 사기꾼들이 버글버글버글한 거예요. 대표적인 이놈입니다. 대구는 600을 해먹었어요, 대구만. 영업 은행 지원단들 보험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전부 영업사원이 돼가지고요. 엄청나게 빨아들이거든. 어디 사무실 좀 나서요, 대구에? 삼성금융 프라이드 빌딩 아시죠? 그거 16층 있었습니다, 이거. 그거 한층 전부 다 빌렸었어요. 필립 에셋이요. 필립 에어라 해가지고 LCC도 설립을 했어요. 뭐 가지고 뭘 들여와가지고 항공을 만드는 줄 아세요? 러시아기. 러시아 20년 전 있잖아요. 그 비행기를 개쓰레기 같은 거 끌어와가지고요. 필립 에셋을 난리 났었습니다. 결국 자살했더라고. 며칠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은 한국 기업이나 가게나 그다음에 자산 관리, 투자라는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돌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에셋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 정도의 영향을 미치죠? 1조 8천원. 1,000원짜리 주식을 가져와가지고요. 36,000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사다 뭐다 지껏 쫙 줘가지고요. 막 사무실 막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못 모르는 서민들이 엄청나게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 필립에서. 그래서 제가 이기는 거예요. 아직도 사실 말입니다. 대구에도 지금 한 10군데가 넘어요. 대구에도. 그런데 진짜 여기 지금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이 최소한의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전화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꼭 계신 거예요. 10억을 버셨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진짜 비상장 주식 투자하라고요. 전화로 연락이 왔대요. 어느 날 토요일날 나는 원래 약사라는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왔는 건 부부가 도대체 뭐지? 이 사람들이 아주 신실하고 진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상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기를 당해나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샀는 줄 아세요? 진짜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거요, 진짜 있잖아요. 이래요. 공무원 부부가 재벌이고요. 교사 부부 재벌이고요. 의사 부부 재벌이고요. 약사 부부 재벌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요 재벌이에요. 왜겠어요?
왜일까요? 왜 제가 이런 직업분들을 재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들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 속에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하는 문제인지. 자, 그 이정희 뭐 재산이 4조래. 그럼 뭐 하루에 밥 40그릇 먹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4조 갖고 시작하면 그 관리하는 게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게 행복해요? 아니면요, 내가 지금부터 89시까지 연구하면 평균 에버리지 소득이 400만 원, 500만 원 꾸준하다. 어느 쪽 선택하실래요? 예, 꾸준한 선택.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제보자가 거기다가 내가 어떤 독점적 우월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런 어떤 제품 많아요. 의외로 제가 한 10년 전쯤에, 지금은 이제 이게 스마트폰에 그 안테나가 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안에 안테나가 있어요. 옛날에 모토로라 삑 빼는 거 기억납니까? 네. 근데 지금도 이 안에 안테나는 내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요만해요. 지금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그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 성서공단에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전 세계로 수출이잖아요. 거기를 가면은요, 직원이 딱 3명밖에 없어요. 사장, 네. 그리고 현장에 2명, 거의 다예요. 그런데요, 매달 얼마씩 벌까요? 순이익만 5억, 매달. 지금도 독점입니다. 근데 그 시장에 아무도 안 들어온대요. 왜요? 들어오는 순간 지도 죽고 나도 죽는데. 그러니까 생산량이 지금 75억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를 들어서, 뭐 20년 전에는 35억 하다가 지금 75억이 아니죠? 지금 70억 얘기 나온 지 벌써 언제 얘기해요, 그죠? 30년 전에 그 70억 됐습니다. 이해되세요? 쉽게 말하면은 이것이 폭발적인 성장에는 어느 누가님이 한계 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사라졌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함부로 시장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도 재벌이에요. 내 자유롭게 내 할 거 다 하고 놀러 갈 거 다 하고 안에서. 근데 뭐 합니까 했더니요, 딱 한 가지만 공정밖에 안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주문해가지고 그 소재가 와가지고요, 철사처럼 이렇게 무슨 망으로 이렇게 와요. 그럼요, 탕강 끊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걸 한 사람 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끊긴 그 개수가 옆에 이렇게 개수가 기록이 돼요. 그러면요, 고수 수동을 딱 해. 몇 개 딱 들어가면요, 그래, 그 미끄러워가지고 쌓아놓으면 돼요. 그럼 지게 쳐가지고 바로 택배가 버려요. 이게 다예요. 공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5억 원. 대박 아이가. 저는 지금까지 제조업체 중에 그런 제조업체 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 다른 거 있죠, 내가. 다른 게 뭐 피부하고 뭐 다른 데 보내가지고 다른 공정 처리하고 그러니까. 아니래.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 이 휴대폰 안테나. 이 통신을 받는 안테나. 그래서 제가 별의별 기업들을 다 가봤습니다. 별의별 케이스도 다 가봤고요.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재벌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 간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불쌍한 거, 파리 목숨이 누군지 아세요? 대대입니다. 대기업 직원분들. 이거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에요. 한 방에 한 방. 바람 타버리면요, 뭐 올라갈 때 쑥 올라갔을 때 한 방에 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 직원 플러스 교사, 이런 거 다 재벌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웃어도 이게, 이런 직업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다 있으시니까 내 자녀들의 배우자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고, 만약에 아래가 뭐 공무원이야.
또는 뭐 사위가 무슨 공무원이야. 누구 있잖아요. 서로 간에 뭐가 되나요? 상호 보완이 되잖아. 이해가 되죠. 이런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불안하다니까요. 대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흥망성쇠 엄청나게 심한 거 있잖아요. 뭐예요? 자영업. 남편도 자영업, 아내도 자영업. 이건요. 바람 잘 날이 없다. 대박 터지면 좋은데. 이런 직업군을 가져다 주는 것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일단 재벌이었어요. 그리고 한 40% 정도 재정 파악을 했어요. 제가 한 번만에 사람 만나가지고 홀딱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 태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14,300가정을 상담을 하고 내가 당신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최소한 피로 받는 게 제 보험 계약이었어요. 몇 건인 줄 아세요? 제가 14,300가정을 만나가지고 716건 계약했습니다. 제가 보험을 계약해 주는 조건이 2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제가 보험 계약을 해줍니다. 그죠? 항상 보험 계약 나올 때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하여와 같은 은혜를 풀어줬는지 시간이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험료 납입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분에게 했던 다양한 컨설팅들을 통해서 그분이 납입한 모든 보험료를 내가 벌어주지 않은 고객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퍼포먼스와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기록들을 제가 갖고 있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영업하다가 하면 어때요? 전화가 살이 먼저 오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제가 보험, 만약에 강원시에서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5년 안에 전화하잖아요, 저한테요. 보험 상품 관련 문의, 소개 전화는 얼마나 됐다고요? 근데 그 소개도 대부분 다 문자로 와요. 카톡으로 와요. 아예 금주식 5년 안에 전화하지 마시고, 전화하면 잘립니다. 제 미스진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하시거나, 항상 제가 전화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80명 뭐 이렇게 됐는데요. 유일하게 1년 360일 가도 전화비를 안 올리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1등인데 전화가 아무도 안 오고 왠지 아세요? 제 고객들이 전화하면 잘리거든요. 전화하지 마. 그러면 제가 항상 전화해요. 리스트가 와요. 누가 3개월 만에 비서지는 리스트가 와요. 3개월 됐다, 6개월 됐다, 9개월 됐다, 1년 됐다 이렇게 하면서 와요. 그럼 나는 그분한테 내가 전화해요. 별 변화사항이 없는. 이게 맞지. 고객이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갑을 사람들이 따지는데 갑과 을을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30년 세월을 영업을 했습니다. 내가 전화하는 겁니다. 내가. 왜? 나는 항상 경제의 최첨병 현장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객들은요, 자기 이름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다양한 현재의 사항들을 제가 리스트 다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 케이스인데, 리스크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제가 전화해서 들려줬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가 혹시 특히 뭐, 이렇게 제조사 같은 거 환율, 수입, 수출, 이렇게 환율이 그 회사의 발주와 수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제가 1년에 올해의 환율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비하죠. 이런 거. 기업도 제가 그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회사가 DO였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속들이 다 알겠죠. 저 위로 300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그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현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그분들이라는데요.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시험은 딱 걸렸는데 이 돈이라는 것도 시험은 딱 걸렸는데 제일 중요한 이분이 사이클은요 플러스였어요.
제가 또 보험 계약을 해주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웬만큼 잘못하고 실수해도 다 넘어가요. 근데요, 관계를 맺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뭐냐? 이 사람이 플러스 사이클이냐, 마이너스 사이클, 이걸로 보면 이걸로 가부를 결정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플러스 사이클에서 마이너스 사이클이 되기도 정말로 어렵거든요. 뜻밖의 어렵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사이클인 인생을요, 플러스 사이클을 건데 5배 이상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분의 삶과 부모님과 후대들의 삶들을 보면서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있잖아요.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플러스 사이클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플러스 사이클 되잖아요. 돈은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따라와, 계속.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에 집중해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진단하는 줄 아세요? 그보다 더 실물적인 부분이에요. 이분이 집을 언제 삽니다. 땅을 언제 삽니다.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시대의 흐름상 언제 시작했는가. 이런 걸 보고. 한 번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한 번 그 선택으로요. 30년 또는요. 자자손손 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자라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투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투자는 수익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투자. 가문을 바꾸는 투자.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 투자해가지고요. 뭐 한 1억 됐다. 인생 바꿀 수 있나요? 별 의미 없어. 그거 사실은. 조금 즐겁고 치우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니에요. 5천만 투자하는데 이게 500억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진짜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이게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투자를 했는데, 상장을 했어요. 근데 당사자들 막 이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투자했다는 걸 잃어버린 사람, 까먹은 사람. 제가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하지 아세요? 내가 그런 걸 샀었어요. 이런다. 대박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투자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저는 리스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해되십니까? 보고 있으면은, 이게 있잖아요. 30분, 40분, 50분 못 기다려요. 절대로. 잊어버리니까, 아, 내가 그때 그런 것도 투자했었나요?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탁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소름 끼치는 거죠. 돈 이만큼 있었구나. 내가 상담할 때 그만큼인지 몰랐다. 보고 느끼는 사람 맞는데, 아, 이만큼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한마디가요, 제 온몸을 전율을 일으키고, 제가 이런 경험 여러 번 있습니다. 이야, 이런 사람. 이 사람 보고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 생각 제가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님이 되시길 꼭 진짜 기원합니다. 정말. 아무튼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어떤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처음부터 2번을 딱 하고 갔는데 제가 어떤 결론이 안 했었어요. 아, 이놈 곧 뒤진다. 이 사람 곧 죽는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아빠랑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 파악을 다 하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 때나 뭐 엄마, 그 부모님 때나 자기 형 때나 경북대학교 쌍둥이, 그러니까 형이 있고요. 밑에 그 아들만 3명이야. 근데 아버지가 45세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다음 엄마가 밤시장사, 흔히 말하는 그 시장에서 그걸 하셔가지고 아들 3명을 공부를 시켰는데 그 중에 혼자서 다 못하니까. 근데 밑에 2 동생이 경북대학교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이 2 동생을 위해서 시생활에 전문대만 나오고 지감치 자동차 범퍼 만드는 회사죠. 경상감에 있습니다. 그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엄마랑 같이 얘네들 둘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을 다 졸업시켜. 근데 이 2 형제가
학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때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대학이죠. 그러다 보니 학원을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또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 인프라들이 좀 좋아가지고요. 10년 전에 프루덴셜 있잖아요. 종신보험을 7억짜리를 가요. 이게 어느 차이 나냐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10년 전이면 99년이잖아. 그죠? 99년도에 종신보험을 예를 들어서 7억짜리 가입하면 20만 원, 30만 원 밖에 안 해요. 근데요, 만약에 2009년도에 열면 얼마나 될까요? 7억짜리는 130만 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요. 죽었다 깨나 난 지금까지 있잖아요. 매년 보험료 오르는 만큼 그 사람의 자산이 증식되는 사람은 또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오르냐? 1년에 15%씩 오릅니다. 죽었다 깨나. 1년에 15%씩 매출 증가하는 기업도 없고요. 단기 순이익이 15% 증가하는 기업도 없습니다. 근데요, 싫든 좋든 보험료, 생명보험료는 그렇게 왠줄 아세요? 죽어가잖아. 죽으면 계속 더 가까이 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싫든 좋든 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해약하게만. 제가 14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하지 않았던 짓이 있다고 말해 주시죠. 내가 그래서 이겼어. 다른 사람과 차이죠. 아니. 그리고 제발 쓸데없습니다. 같은 거를 중복해서 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과지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손보험료는 주고 부자들을 하는 것도 이 지구상에. 그런 거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기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사기의 하수인이 되느냐? 의사들의 사기의 하수인. 앵벌이가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걸 빌미라도 당신 실손보험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돈을 얼마 안 드리고 실손보험 청구해가지고 국가재정 갖다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 내 집에 100원 먹고 네 10원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 사기에 주범과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 짓을 전 국민이 하고 앉았다 지금. 이 나라가. 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나 실수보험 들었대요. 부끄러워 주고. 이게 실사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가입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입할 때도 있거든요. 적금 보세요. 그게 더 다릅니다.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보험료만큼 있잖아요. 철저하게 경험생명표. 사람이 죽을 확률, 다칠 확률, 병들 확률, 암이 걸릴 확률. 그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당신한테 임할 확률. 그걸 보험료로 삽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데 내 가족력이 없어. 근데 내가 암이 걸릴 확률? 걸릴 확률이 없다. 진짜 걸릴 확률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요. 암 보험료를 주변에 친구도 안 걸리더라. 뭐 친구 아버지도 어쩌더라. 뭐 해피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가 이게 망조가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암 보험료를 한 달에 60만 원이 나가고 있는. 그 위로 3대 얘기하면 암 근처도 안 가 있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카드라 통신에서 이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요. 근데요 얼마만큼 이 치밀하게 해놓은 줄 아세요? 비상장 주식이요. 이런 거예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나 어떤 그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타트라든가 그 다음에 또 글로벌적인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신문이 나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언론이 있잖아요. 언론 반드시 이거 진짜 때려잡아야 합니다. 언론 통제 반드시 돼야만 합니다. 제가 보수와 무슨 진보를 떠나서요. 반드시 국민 경제에 제대로 된 보호를 위해서도 언론은 통제돼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어떻게 이용해 먹냐라는 사회분들이 어떤 모 회사가 기술 특례 상장으로 어느 회사의 투자금을 유치를 받았고 상장을 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고 신문에다가 계속 내는데 그 신문이 있잖아요. 어떤 신문이에요? 인터넷 잡신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이런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인터넷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노리고 그렇게 돈 주고 내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 입장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10억을 투자했대요. 10억을 그런 기업에다가.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놈의 회사가요. 매출이 4억이야. 참 힘든 일이잖아 이거. 제가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약사는요
솔직히 내보다 똑똑하고 여러분도 똑똑하지 않나요? 아, 평균적으로 약사하면 아무나 약사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잘해야 약사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의사 되려고 하면 어때요? 공부 잘해야 의사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셨죠? 검사 되려고 하면요. 서울대 대장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당할까, 이 말이에요. 모르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요즘 특히 진짜 주변에 있잖아요. 아니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꼭 있잖아요.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나가면요, 돌아가셔가지고 주변 한번 탐문해봤어요. 야, 너 혹시 비상금 주식을 투자하는 거 있어라고 꼭 전화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가까운 사람 친구니까 전화해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현재 노출돼요. 왠줄 아세요, 여러분? 최근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최근 한 5년, 한 7년 사이에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공직자 재산 등록하게 돼 있죠. 그 재산 등록에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비상장 주식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국, 그 대표적인 사건이 조국이에요. 자녀들한테 5천만 원을 증여를 해가지고요. 조국의 계획대로 만약에 그게 중국에 있는 그 업체랑 서울시 지하철과 계약이 되면 그 주식이 얼마가 된 줄 아세요? 5천만 원을 증여 신고하고 그 조국과 조민과 그다음에 또 그 조동범이 그 당숙 관계잖아요. 조카. 그 일당이 작당을 해서 그 코스닥 기업을 이렇게 해서 그래 됐으면요. 그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요. 200억이 됩니다. 그런 플랜이었어요. 뭘 이용해서? 비상장 주식. 그때도 사실은요, 촉발은 자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그런 관점으로 딱 보는 거예요. 저 그거 전문가예요. 저 박사예요. 무궁무진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뛴 놈 위에 난 놈이고, 난 놈이 누구 뜬다 그랬어요. 그 난 놈 대가리 위에 착 들고 타냅니다. 영원한 승자. 세상은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넘쳐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요, 요번에도 그 김행이었죠? 여성 여가부 장관 뭘로 결국엔 최종적으로 사퇴했나요? 비상장 주식이죠. 언론사 비상장. 그게 막 무슨 장관이다 무슨 장관이다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보다도 그런 정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먼저 접할 수 있어요? 정보, 기회를 먼저 접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예를 들어서 상장이나 또는 엑시트나 해서 수익 낼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뭐합니까? 글로벌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펀드보다 더 전이잖아. 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진짜. 그런 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지금 전국은요, 비상장 주식 판매업체들로 판을 치고 어지러지 막 전화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거기에 꼽습니다. 야, 뉴스에도 뭐 누구도 뭐 쟁제제도 뭐 그렇고 또 뭐죠? 뭐 누구도 넥스 주식 받아가 뭐 5억도 그 빌려준 거야. 응. 그게 뭐 120억이 됐다 하더라. 또 누가 뭐 무슨 장관 후보가 뭐 비상장 주식이 됐다 하더라. 이런저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니 사람들 심리는 어떨까요? 아, 나도 저런 기회가 올란가 이런 말은 들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이용하는. 근데 사실은요, 이런 어떤 부분들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검색사예요. 저는 요즘 네이버 검색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너무 엉터리가 많아서 이제는 제가 네이버 검색 안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검색 안 합니다, 이제. 벌써 한 2, 3년 됐어요, 검색 안 한 지가요. 왜? 이 신뢰성이 떨어져 버렸어. 이런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누구죠? 김경수 킹크랩 사건인가 뭐. 이해되세요? 언론 조작. 그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지금은요,
무슨 신문사가 그렇게 많겠노? 대구에도요, 신문사, 여러분들 모르시는 신문사가 얼마나 많이 아세요? 지방에 있잖아요. 군 단위만 내려가도 국민일보가 다 있어요. 또 있습니다. 국민일보도 있어요. 국민일보. 예? 전부 이거 있잖아요. 다 굽고 바닥내고 있어요. 정부 지원 받아가고 있어요. 뉴스 며칠 나왔어요. 얘네들이 인터넷으로 배송되는 그 뉴스, 제가 안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간다고요? 평양이야. 북한 노동당을 발송시켜야 미친 놈입니다. 북고 보조비 받아가지고요. 그 신문사가 보내는 곳이 평양이야. 참, 이게 국정감사에 드러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보낼까요? 그렇게 보낸 근거가 없으면 1년에 15억씩 국고 보조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언론을 헤쳐먹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정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그렇게 사라지고 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업체들이 이런 사기, 홍보, 비상장기 홍보에 동원된다. 진짜 무책임합니다, 이거. 이상한 신문에다가요. 뭐 기술 특례 상장을 한다. 처음에는 이만큼 만들었대요. 근데요, 다음 달에 상장한대요. 하면서 막 신문에 막 나는 그 신문이죠. 보니까. 비메이커도 너무 비메이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한경이나 외경이나 서울경제나 뭐 조금 낮지만 헤럴드나 이데일리나 이런 데는 검증되지 않은 기업죠. 특히 전자신문 이런 데는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 있잖아요. 절대 못 올립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있잖아요. 그 신문사에 굉장한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또는 전자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 이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을 사면 그런 신문뉴스를 한다 하면요. 상당한 신뢰도가 있습니다. 근데요. 전혀 그것도 아니라 기업이죠. 그러면 자 이런 기업 같으면 뭐 다트 전자공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 당연히 기본 50억이 안 되면 전자공시 되지 않았는데 야 제가 너무 어이없어요. 이분이 공부만 열심히 했고요. 진짜 전문직이잖아요. 의사나 약사 같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경제는 몰랐다. 어떻게 매출 사업가는 회사에 주식을 15억씩 살 수 있어? 이거 얘기돼요, 이거? 예? 더군다나 이게 제조사입니다. 바이오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바이오는 예를 들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시장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건 산정하는 기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에서 있잖아요. 적자가 한 600억 정도 이상 적자가 나는 기업이야. 이게 신문에 막 뉴스가 나오는 그런 기업. 이런 회사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사야 돼요. 아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600억이 마이너스 날 정도면 이 기술은 대단한 기술이야, 아니면 그런 기술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대단한 기술이기 때문에 600억만큼 누군가가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그렇게 하니까 600억의 적자가 나 계속해서 누진 적자 이만큼 쌓여있다라는 이런 바이오 기업은요.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놈 팔고 조사까지 팔아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선행 투자자의 지표입니다. 600억이 적자가 날 만큼 누군가가 600을 투자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회사에 조립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이 회사의 기술을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이 말입니다. 한 방에 일어나는 이런 기업들은요, 그 주식이 진짜 몇백 배, 몇천 배 됐었고, 지금 크게 이슈가 터지는 부분이 이제 치매, 초기 치매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됩니다. 세계의 제품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미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주식 안 팔았어야 되는데, 그게 열받고 스포텍이야, 심해로. 진짜 너무 그거 있잖아요. 40배 수익률이라고 팔았는데 있잖아요. 그 뉴스 나한테 그거 했잖아. 심해라고. 심해를 그래서 로얄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코로나 때 로얄티 20조를 받기로 약정이 됐어요. 스코텍이. 근데 그걸 뭐 10년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받으면 어디하고 나눠 먹더라고. 근데 오스코텍이 60%가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무상이 언제 때려야 또 그게 치매 뭐 거기 또 뭐 이렇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참 주식 하나라 그냥 인생 영 끝내볼 수 있었는데 임플란트도 내가지고 디오도 내가지고 있었지. 근데 내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은 사실 엄청 걸리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 가만히 돌아보니까 야 내가 워런 버핏 안 될 일이 없었다. 이거 세 가지만 해도 거의 한 6천억 정도 될 것 같아. 내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니. 꼴 한 1억 5천만, 5천 5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확신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 반드시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 들어가야만 하는 게 맞다. 무조건.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왔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고 중요한 건 이게 돈이 나가면은 10억도 현금이 나고 그때 그 가정 가면 굉장히 소리치면서 나가야 되고 그 데미지가 와야 하나요? 자산이 상당해도 무조건 오게 되죠. 문제는 이거를 대하는 자세에서 이보다 더 큰 자산을 불릴 수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이 이런 거예요. 바늘구멍 같은 틈이 나가지고 큰 댐이 물려줍니다. 제가 이분들의 전체적인 걸 판단해서 이분들은 굉장한 플러스 사이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딱 결정납니다. 자, 이렇게 저지른 사람이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이걸 투자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요, 이 플러스 사이클을 만든 사람은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근데요, 이 두 분이 결국 2019년 1월 달에 창원시 한복판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 땅을 500원 샀어요. 근데요, 그때 평당 1,300만 주고 샀다고 엄청 싸웠대요. 비싸게. 근데 지금 그 얼마 하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진짜 이런 케이스가 아주 드물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사실 돈도 아닌 사람들이 된다고? 이게 돈도 아닌 사람들이 된다고? 근데 이게 돈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아닐까요? 남편일까요? 남편이 그렇습니다. 아내 싸움만. 그래서 제가 상담을 제가 같이 해보고 어찌됐든 간에 두 분이 너무 이거 데미지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두 분은 굉장한 아주 보기 드문 플러스 사이클이에요. 왜? 이걸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2019년도 그걸 사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꼬라미 돈 20억 주고 산 거예요. 35 보증금에 LG 베스트 샵을 거기서 저것도 지가 10년 뒤에 돌려준 줄 월세 2,500원 계약했거든 10년. 그럼 얼마야 도대체 그게? 1년에 3억씩 얼마 들어나요? 30억 들어죠. 20억 주고 사이 샀는데요. 10년 지나가면 그 땅이 고스란히 100% 대출 안 해도 내 돈인 거예요. 지금도 대출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요, 이런 선택과 이런 부분들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게 이런 사람이야. 이해되세요? 근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신문 보시면 이게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 한 1년 전쯤에 전국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상업지역은 가치가 훨씬 좋아졌어요. 거기다가 제가 거기서 직원 대세에 딱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봤더니요. 근데 건너편 전부 다 은행이 있어요. 병원, 아파트, 그리고 바로 건너편이에요. 이 뒤쪽은 전부 아파트지. 거기다가 12m 도로를 물고 있는데요. 이거 뭐 얘기하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건요, 진짜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요, 그게 아마 고가를 측정해 최소 평당 5천만 원 같습니다. 근데요, 1,300만 원에 비싸게 샀다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릇이다. 모를까? 이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데미지가 아니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무려 6시간을 싸움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온 세 분이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한 번 더 디테일하고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잠시 쉬었다. 미팅을 하고 그 두 분이 내려가셨는데, 그래, 아무튼, 뭐,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만나야만 더욱더 정확하고, 시간 없던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컨설팅 할만 하고, 말면 말고, 뭐,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더욱더 앞으로 그런 시절은 더 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뭐 잘 나가네 하는 이런 어떤 건 또, 뭐랄까, 리더스라 했나? 시더스라는 뭐, 또 이상한 네트워크가 또 강타를 또 때린 것 같아요. KOK가 작년에 터졌고요. 10월 13일 날, 그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살아있는 거는, SPS라고, SPX 코리아가 뭐 하는 그 환율, FX 재정거래 한다는. 정말로 세상에는, 그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먼저 뛰어든 사람들은 뭐 돈 벌었다가 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돈은요, 이렇게 말해요. 정상적. 그리고, 또, 뭐, 잠깐의 재미는 뭐야. 그걸 가지고 끝장을 보겠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래요. 뭐, 한 달에 지금 뭐, 자기는 먼저 시작을 해서 한 달에 1억 5천만씩 번대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 버는 거 좋아. 그래 버는 거 좋은데, 그럼 그렇게 벌거든. 그걸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안전을 위해서 대비하고, 사실 그런 것들을 비상장 기업에다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하고, 또 미래 먹거리에다 투자를 해라. 내가 이렇게 그런 사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돈이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고, 그런 어떤 사이클이 어디로 이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냐. 후대까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시키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떤 가게에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승계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 부분들. 그래야만 그런 기회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얘기도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딱 해보면서, 조금 더, 좀 강한 의도로, 근데 어떤 분은 또 뭐 너무 강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제가 아무리 강해도 지나치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런 피해자가 생긴다라면, 말이 있잖아요. 10억이죠. 어떤 우리 보통 사람으로 치면은요, 그 돈을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한 그런 돈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2019년 1월이면은, 이제 보너스 사이클인지 마이너스 사이클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집 언제 산다고? 친구들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가면서 친구를 삼으세요. 아니요. 내가 플러스라면요. 상대도 플러스인 사람을 만날 때, 사이클이, 이 상생하는 사이클이 됩니다. 나는 플러스인데 내 친구가 마이너스야. 이런 건 뭐예요? 제자리 돕니다. 아시겠어요? 돌다 보면 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같이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플러스끼리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요, 플러스 사이클인 사람들은요, 플러스 사이클인 사람들과 만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마이너스 사이클인 사람들은요, 마이너스 사이클인 사람들을 만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책에서 써놨는데, 아직까지 그 책은 제가 뭐 이렇게 저걸 안 하고 있습니다만, 출간 안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돈 버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 돈이, 그래, 어쩌다가 돈을 벌었다 칩시다. 또는 노력을 해서,
다양한 어떤 케이스로 돈을 벌었다 칩시다. 그게 계승, 발전 되어가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가게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쉬는 기간도 반드시 필요해요. 이래 가는 놈 떨어진 정신 없거든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다지고 올라가면 어떤 식이네요? 보이지 않는 이런 선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가 되세요, 이거? 이런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요 한번 걸리고요. 거기서 요 한번 걸리고. 이까지 떨어지면 진짜 어려워요. 이게 플러스 사이클 사람들의 경제적인 사이클 분석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요, 자신은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 말 있잖아요. 중이 재물이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도 있어요. 나는 바둑이 6급이야. 근데 있잖아요. 1급 둘이서 바둑을 두는데 옆에서 6급이 혼수를 둘 수 있어요. 왜요? 관조적으로. 숲 밖에서 있잖아요. 숲을 보는 것과 숲 안에서 숲을 보는 것. 숲의 전체적인 모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2019년 1월 달에 그것을 가지고 등기를 했대요. 이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부동산 보홀이 올라가 있고 지금 깔아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딱 요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상승의 기류가 가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2017년 말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2018년 초에 대통령이 바뀌죠, 그죠? 그리고부터 1년 뒤부터 뭐가 소득 주도 성장을 하면서 급격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올린 게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최저임금 있잖아요. 제가 2016년도에 집사람이 저걸 해드렸어요. 그거 뭐지? 급식하고 있을 때 5,400원, 5,400원, 4,900원, 5,000원 미만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네 가지가 많은 가까이 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시장 주변에 뭐가 생겨 있어요? 지금 많이 생긴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무인점포. 무인점포가 지금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아이스크림 무인점포부터 해서 무인 슈퍼마켓, 무인으로 많이 생겼어요. 왜요? 인건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요, 단순하게 산업에게만 될 게 아니라 산업을 볼 필요성도 있어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적이 되니까 어떤 산업이 발달을 했을까요? 그런 거 말고. 플랫폼, 이커머스 시장. 사람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급팽창하게 되죠? 이렇게 마무리돼요. 택배 시장은 얼마나 하는데, 물류.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출도 많이, 그리고 소비도 많이 진작도 되고, 더군다나 또 거기에 또, 여기에 또 물을 또 끼얹는 게 코로나 쇼크라는 게 오긴 왔습니다. 그래, 아무튼, 2019년 1월 달에, 이때요, 그러한 땅을 취득을 했다라는 것은요, 더군다나 조건 자체가 취득하자마자 곧바로, LG베스트 샵이 10년 계약으로 자기네들이 HBM으로 다 짓고요. 10년, 그리고 월 임대료가 25만원, 2,500만원. 그럼 1년이면 3억이죠. 그럼 10년이면 3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그대로 모으면 이 사람은요, 10년에 대출 한 푼도 없이 이 땅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럼 5년 뒤가 됐을 때 이게 순수하게 자기 땅 50억이면 그때는 이게 얼마나 돼가 있을까요? 200억에서 300억 가까이. 땅값만, 이게 만약에 대출이 없어. 이게 대출이 없다고 치면 땅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대출이 없으면 여기다 뭐 하면 이제 이걸 땅으로 팔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죠. 뭐 해야 될까요? 예. 주상복합 또는 메디컬 센터 중심지역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1,000억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가지고 이분들이 아니 별로 10억이라 하면 그게 이제 아주
아주 나쁜, 아주 더럽고 나쁜 마이너스 사이클을 탄 거예요. 더군다나 전화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그거에 쏘았다. 이 데미지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내가 극복해 나가고, 이걸 비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쇼크가 왔을 때 그거를 대응하는 자세가 그 사람, 그분들의 미래에 자산가로서의 어떤 그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사실은 시험이 들었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들이 이걸 별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뭐 한 3억 정도만 드리면, 뭐 3년에서 한 5년 사이 정도 같으면, 아, 이랬던 거 몇 배는 없겠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3에서 한 5년 정도 되면은, 요게 끝나는 데하고 비슷하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설계비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주상복합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것도 벌써 뭘 만드는지 아세요? 가족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잘해놨어. 이거만 개인으로 해놓으면 조건 소득세 엄청나게 나오겠죠. 반이랑 세금 다 내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벌써 가족 법인으로 해놨다고, 이것도. 잘해놨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만약에 개인이 하는 의료보험료 몇백만씩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가족 법인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지금 하는 주소득원이 그 사업장 자체도 독점적인 위치에 그러한 의학 업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짱치고 병칙이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게 데미지로 오다 보니까 토요일 하고 주일 쉬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해서 참 어떻게 벌어는 돈인데 이렇게 읽고 나니까 너무 건강한데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히려 전체적인 재정을 파악하는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얻는 거는요, 자, 뭐, 기껏해봤자 돈 한 20억 정도로 가지고요. 이만큼의 어떤 그 기회가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요, 이게 현금이야. 물론 안타깝지. 그러나, 이거 가지고요, 두 분이, 아, 여보, 우리가 한 번 더 짓고, 한 번 더 다지고, 한 번 더 내실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한다면, 이거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덜 읽고, 큰 것을 지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부부 싸움이 벌어지고, 뭐, 저거 뭐 죽이려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간다면은요 정말입니다. 돈 그 이상의 이름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그게 뭐냐?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대하는 자세가 진짜 중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틀림없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한번 보세요. 아침부터 뭐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금리 동결이 되고 미국은 계속 올린다고 하고요. 그 국채금리가 뭐 5% 이상 뭐 쇼크로 지금 뭐 주식시장이 좀 난리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서 거의 그렇다니까요. 저는 그만큼 좋을 줄 몰랐어. 이게 지금 갔다 와가지고요, 벌써 7일날 돌아오고 20일 2주 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야, 이거 내가 몇 달만 빨리 갔었어. 내가 실질적으로 그 실물 경제를 그냥 봤었으면은요, 빨리 조치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시장을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럴 때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시장 전부 다가 꼬꾸라지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요. 사실은 엄청난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기회가 있느냐? 제가 대본을 쓰다가 하는데 집 팔아서 비상장 주식 지금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자, 불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2차 전지나, 그 다음 로봇, AI, 그 다음에 또, 뭐죠? 지금 뭐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바다가 나가 있죠. 뭐, 뿐만 아니라 뭐, 메타버스,
각종 뭐 보안, 그 다음에 우주항공, 로켓, 이런 어떤 부분들이 최근에 어땠었을까요? 2600포인트라고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요. 금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인상되기 전에는요. 이런 기업들, 이렇게 미래 먹거리가 되는 이 비상장 기업들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었을까요? 안 붙어 있었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요. 공모주시장이 어땠습니까? 엄청났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 비상장 기업들이 시장에서 장부리에 지금 쉬워요? 안 쉬워요? 지금 어렵죠? 그러면 프리미엄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얘네들의 제대로 된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미래의 먹거리에 해당되는 이런 아주 우량한 기업들이 자금을 못 구하니까 얘네들이 지금 뭘 적용시키기 시작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그거예요. 할인율을 적용을 시키기 시작. 이러면서 인생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야, 그러면 절대 사면 안 돼.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호래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호래 굴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호래를 구경이나 살 거 아니야. 작게는 못 사고. 그럼 나가 도망 나오더라도. 도망 나오는 거예요. 빨리 팔아먹는 거예요. 한 2배 되면 빨리 팔아 팁입니다. 아닙니다. 죽기 살기 붙어가지고 그놈을 잡아버리고. 그런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지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그래 죽고 뭐 해야 돼요? 내가 전화해봐. 그 자세히 빨리 가야지. 내가 그런 거 투자했어요. 이러면서. 그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바로 이 할인율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자,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오른다? 뭐, 거의 수십 년 만에 지금 최고 금리가 됐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그러면 지금이 기껏 금리 인상이 2번, 3번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무슨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채권 투자를 해야 돼요?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수익률은요? 반대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오르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금리가 내릴 거예요, 앞으로. 그럼 채권 수익률은요? 올라가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럼 지금 뭐 사야 돼? 이거 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요. 그 전부터 이미 외국인들은 계속 석 달 전부터, 넉 달 전부터 계속 하고 나가고 있었어. 이미 이걸 알고. 내가 넉 달 전에 미국 가봤었으면 컨테이너를 그렇게 많이 다는 줄 알았었으면요.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까지 위해서 야, 인수위 다 팔아 접다. 뭐, 어떻게든 간에. 왜? 난 그만큼 좋을 줄 몰랐어. 그만큼, 뉴스를 봤었는데요. 뉴스하고는요, 뉴스에서 느끼는 체감지수랑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입니다. 아, 한국분이 죽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뭐, 적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거.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전혀 뭐 어떤 정책력도 일으킬 수가 없고, 거기다가 가계부채도 엄청나죠. PF 부실에다가,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가계부채, 뭐 국가부채에, 거기다가 고기야 싶은 어떤 산업 능력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 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가 뭐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은요, 반드시 이거 미래의 먹거리로 와요, 안 와요, 이거? 100%. 이해 되십니까, 이제? 100% 와요. 그러면, 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상장 주식이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려가죠. 이것도 더군다나 비상장은 당연히 더 내려가겠죠. 그럼 뭘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요. 왠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세금이 없잖아. 비노출이잖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변환이 빠른 자산, 보이지 않는 자산, 세금 없는 자산. 이런 거에 내가 돈을 갖다 놔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남들은 위기다 할 적에 늘 대화를 해줬어요. 늘 그랬어요. 97년도에도 그랬고요. 2008년도, 2009년도도 그랬고요. 이유가 뭐냐? 내가 항상 그냥 슬렁슬렁 놀다가 꼭 여기에 들어가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장을 볼 줄 알고 내가 들어갈 때 반드시 그것은요, 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러한 것을 할 최적의 시기다. 예를 들자면, 2차전지 시장도 이미 상장했는 거는 다 해먹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끊임없이 이렇잖아요. 2차전지에 뭐 리튬 관련 배터리, 뭐 음극재, 양극재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산화 인산철이나, 그 다음에 또 리튬 관련 이런 것들은 벌써 소재가 돼가지고요.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다 해먹었어. 근데요, 차기 배터리는요, 실리콘 배터리라고 계속.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가까이 가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요, 전기차 시대에 온다, 안 온다? 무조건 온다.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 하나 보내드린 거 보셨나요? 전기 드럼이 택배 집 앞까지 가지고 땡기는 거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휘발유면 가능할까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약사로 갈 일이 있다 없다 이제? 약사로 갈 일도 없어요, 여러분. 다 비대면으로 해가지고요. 공유한 데 딱 떠가지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전기차에 자꾸 말안 들립니다. 사람들이 전기차에 집중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시장이 있어요. 비행기, 선박. 또 있죠? 차가 아니고요. 저도 요새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차 한 번도 안 탔어요. 뭐 타고 다녔을까요? 이번 주 내내. 오토바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야. 미국에서 할일 좀 봤더니요. 이제 막 차도 안 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맨날 요 앞에 하는 거, 내 등치 한 2배쯤 되는 거 사다 세워놔놨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오토바이 같은 거. 또 있죠? 드론. 네? 그리고 URM이라는 거. 도심항공. 그런 거 전부 다 휘발유 떼가지고 실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드론처럼 떠가 날아다닐 수 없어요. 못 날아다닙니다. 전부 다 뭘로 해야 된다? 전기. 요번에 2차 전지라는 이런 시장은요, 전부 다 차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2차 전지가. 다음번 시장은요, 2025년에 전기차가 활개를 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시장은요, 거기서 반드시 활짝 피는, 개화하는 시장입니다. 그때는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고 폭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니요. 100% 내립니다. 두고 보세요.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가 무조건 더 싸질 겁니다. 앞으로 무조건 더 싸집니다. 왜? 제가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2009년도에 태양광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요, 태양광 모듈 셀 가격이요, 지금에 있잖아요, 10분의 10배 이상 더 높았어요. 지금요, 10분의 1 왔어요. 여러분 다녀보세요. 요즘은요, 빠꼬만 보시면서 우리나라에 별로 개발 안 하는 이제 그 농업 용수만 갖다 놓는 있잖아요. 못에 전부 다 못 위에다가 태양 발전 다 생겨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전기가 엄청. 그리고 오늘도 내 잠깐 뉴스를 보는데 그 열 집중력을 훨씬 더 97%까지 열을 흡수해가지고 그런 밴드가 또 개발이 됐다니. 지금요, 태양광 모듈셀에서 전기를 일으키는 시료액 있죠?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통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게 26% 정도까지 나와요. 지금 최고예요. 조금 이제 비싼 거기까지 29%까지 나온다 하는데요. 그거, 예를 들어서 97%까지 나오면요, 태양광 발전 또는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그 페인트 하나 다 칠했는데, 지금보다 전기 생산이 2배 이상 늘어난다. 50%, 60%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기차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저는요, 10년 뒤에는요, 지금 휘발유차 쓰는 거, 하이브리드 차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전기차가 막 돌아다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고 보세요, 내 말 맞는가 틀린가? 전기차가 있잖아요, 비쌀 이유가 없어요. 비쌀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초창기라서 비싼 것 뿐이에요. 왜? 리튬이라는 소재도 우리 지금 아예 덜 익숙해요. 그래야 그래요. 이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거 준다 거짓 배터리 아닙니까? 이거 비싸게 싸요, 이거. 비싸잖아요. 안 그래요? 노트북 어때요? 노트북이 비싸요? PC가 비싸요? 노트북이 훨씬 비싸죠? 왜일까요? 구동하는 에너지원 자체가 그냥 전기 꼽는다고 이걸 막 갖고 다니잖아요. 편리성이 높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가 가격을 차지할까요? 그 안에 메모리나 기능이 이런 걸까요? 아니요,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 배터리 시간이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자꾸 개선이 돼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경제학자들 얘기하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 게 10년 안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옵니다. 저도 확실합니다. 거기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배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구상의 바로 실리콘 배터리. 그 기업이 스타다시라는 기업. 그래서 이게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가 있는 건 어땠어요? 항상. 왜 이거 먼저 시장 점유해야 되는 줄 아세요? 먼저 점유해야 되는 놈들이 뭘 모집할 수 있어요? 자금을 모집하죠. 그러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굳이 내가 개발할 필요 있어 없어? 자금 가지고 있으면 M&A 분이잖아. 얘가 더 뛰어난 기술. 이렇게 커 나오는 기업. 하는 일로도 자금이 모집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막 적당한 센스 회사 그 기술하고 회사하고 다 팔고 치우자. 이게 M&A 아닙니까? 정말로 있잖아요. 기업들이 푹푹 성장하는 대부분의 핵심적인 동력이 뭔지 아세요? 연구소 아닙니다, 여러분. M&A입니다, M&A. 다 이렇게 해서 성장했습니다. 이 M&A 기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 개발하고 내가 다녀. 어느 세월에 연구하고요, 어느 세월에 있잖아요. 뭐, 다음 자기 성장 용을 내는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시장을 더 정리해라. 그렇게 하고, 뭘 확보한다? 규모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금의 규모 확보를 해가지고요. 내 다음 성장 동력을 뭐 한다? M&A. 계속 그렇게 기업들도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그러면 내 가게는 그럼 어떻게? 나의 미래는 어떻게? 결국은 뭐냐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업은 M&A를 한다라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이게 M&A야. M&A. 내가 기업을 살 일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럼 내가 그 기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시장은 지금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제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앞으로 한 2년, 한 3년쯤 걸릴 거로 봐요. 엄청나게 부동산 미분양들이 이제 가시화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뭐 이렇게 뭐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언론이다 뭐다 어떻게 보면 전 정부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을 너무 확신합니다. 너무 확신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뭐 다음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많은 애가 다 뻐그려 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실체 같은 건 너무 확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도 그런 일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확신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대여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대여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국민 이슈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는 이런 부분 별로 없고요. 막 펴줬으니까. 근데, 왜 대통령이 이재명이 안 되고 윤석열이 됐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시사하는 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전혀 대비 없이 지금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에 임하면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선에 임하면서 많은 정책 공약들을 내놨는데요. 자기네들조차도 설마 되겠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던 겁니다. 너무나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인선이 되는 것들을 보니까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막 그대로 체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가면 됩니다. 누가 나를 부자로 만드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나를 부자로 만든다 했습니까? 시대가 나를 부자로 만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나를 부자로 만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를 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선생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누가 나를 부자로 만드느냐? 누가 나를 부자로 하느냐는 시대가 나를 부자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에 뭐가 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이 자금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2주 동안에 시장이 돌아가는 꼴을 이렇게 딱 보면서 우와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만큼까지 이래 될 줄 모르고 더군다나 지금 있잖아요.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오늘 또 코로나이 또 동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미국이 지금 국제금리가 저렇게 올라가고요.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요. 미국은 이제 싫든 좋든 무조건 다음번에 금리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2.25가 차이 나는 거야. 2%가 아니고요. 2.25가 되면요. 요때까지는 자금이 빠져나갈 거고. 항상 먼저 나갑니다. 먼저 자금 시장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2.25가 딱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다음 저걸로 해가지고 3.25에서 3.5로 만약에 올린다면 이거 QCI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2%의 갭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 시차로 발생해요. 근데 요런 어떤 시그널들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2%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최소한 극복할 만한 경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요, 특판 예금 상품요, 미국은요, 지금요, 금리 10% 준대요. 우리나라도 지금요, 예금 금리 8%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대출 7%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긴박하게.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에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올려드렸는데요. 울트라 사이트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의 현장에 그 전선 응급 의료에 지금 동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거기 무슨 전문의가 파견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군 위생병들이 그 자리에서 심장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그 다친 환자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응급 진단을 받고 처치를 받고 해서 골든타임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현재 울트라 사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것도 결국은 사실적으로 현실적인 뭐가 나오나 임상이 나오는 거죠. 이것들은 굉장히 빠른 어떤 그 M&A의 대로 될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또 스타다시 베트남도 결정됐어요. 이제 동남아에도 베트남이 결정이 됐고요. 유럽의 남부 유럽 쪽에는 이탈리아에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를 통해서도 하여튼 2차 전지 그리고 그 차저 급속 충전 차저 같은 경우에도 생산 거점들이 확보합니다. 유럽에 이제 독일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뭐예요? 자동차로 볼보. 또 폭스바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볼보가 생산 거점으로 계약이 됐다라는 뉴스가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샘플 A에 대한 시리즈 A 15개국의 샘플 A에 대한 그 테스트 검증은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딱 진짜 요거를 한번 더 컨택을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요거 좀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아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 전문가이긴 하지만 제가 우리 경상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리주면 미 안 주나.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전에는요 물물 교환을 해서 미가 뭐냐면 참외예요.
참외를 바꿔 먹고 그다음에 그 애추라 그래. 옛날에 추리라 했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애추가 뭔지 아시죠? 자두입니다. 자두, 참외, 수박 이런 것들을요. 뭐를 가지고 가서 바꿔 먹는지 아세요?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 주면 위 안 주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인데 무슨 얘기냐? 내가 돈의 규모만 있으면요.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이게 그때 1200만 원까지 저한테 왔었었는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이 회사가 한 번도 내려가진 않았었어요. 금액이. 근데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그때 858만 원 정도 내한테서 왔었었는데 그 정도 가격이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BT진이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나요? 그 기업에 대한 그 부분도 그렇고요. 또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아르케 서울을 가기 전에 뭘 전화를 받았냐면 비토바이오라고 저번에 제가 유산균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회사가 그 이름 뭐죠? 유한양해하고 조인해서 유산균 아마 시장에 진입을 되는 것으로 확정이 나 있는 사항이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요. 국민의힘의 4차 산업특별위원장하고 발카리 현대포랑 조인을 시켰습니다. 왜 이제 지금 현재 그게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고 그렇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후문들이 많이 풀렸는데, 규제혁신위원회가 아직도 2차가 개최가 안 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규제 샌드박스 2차. 근데 그게 이제, 안 되게 된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가 있는 박문주더라고요. 검색해보세요. 그분이 원래 총무실 산하의 규제혁신 위원회가 있는데 2차 그 구성을 하려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다 해놨는데 그 사람이 뭘로 갔느냐 최근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 정책실장인가 그래 있다가요 통상부 장관으로 가고 있어요. 얘기가 다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딜레이가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다시 새로운 라인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철규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저는 그 서울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졌죠. 원래는 한 10% 미만에서 차이가 나지만 질 것으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17%나 차이가 나면서 지도부들이 일괄 사표를 냈는데요. 그 중에 이철규라는 분이 사무총장이더만요. 이분이 진행을 하다가 것들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또 물건나고 쉽게 말하면 두 개의 라인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연결을 해봐드릴게요 해서 어떤 분을 연결을 시켜서 미팅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는 지금 장사만 글로벌적으로 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규제 샌드박스는 무조건 나온다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방문교에서도 들었고 또 이철규 사무총장한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터파크 시공을 하는 세계 최고의 무슨 기업이 있대요. 그 기업하고도 계약을 완료를 다 해요. 문경에다가 되면 지금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유니버설에서 드디어 제기대가 있죠. 그리고 또 디즈니님이 벌써 컴펀드가 있죠. 제피모가 장주기 연결 다 돼가 있죠. 그렇게 하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대선에나 관심이 있고, 총선에 관심이 있고, 정말로 일어난다, 지자체가. 미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특히, 안 한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나마, 문경희 시장이 가장 됐었던 역동적인 분이시고, 여기다는 이철우라 하는 분이 그렇게 일을 안 한다네, 생각보다. 네? 일을 안 한대요, 그냥. 그래서 오늘 이번에 그런 얘기도 듣고 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하여튼 좀 팔딱팔딱 뛰는 분이시고 해서 원외 위원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다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또 뭐 이렇게 별 저게 제가 만나봤더니 그 이철규 사무총장 우리 경기들하고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만간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가 뭐 현물로 갖고 있지 않고 또 미래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큰 데미지는 지금 뭐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장이 내려앉으면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파스가 지나가고 났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한파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비상장 기업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기승을 부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상한 것들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꼭 주변에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이번에 진짜 그 생각했어요. 어쩌면은 정작 등잔빛이 없다고 내 가까이에 이런 엉뚱한 것에 휘말려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기업을 어딘지도 알아요. 그렇게 하는 생각. 그래서 그 결산 재무제표하고 그걸 해보니까 매출이 사악하는 회사에 어떻게 하면 그 주식을 2만 원에 살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그게 제조 회사예요. 예를 들어 바이오 회사 같으면 바이오 회사의 매출 사악 같으면 제가 2만 원 가서 야 그거 공짜다 했죠. 매출이 있잖아. 바이오 회사 같은 거예요. 워낙 기본적인 배수가 80배수고 출발하다 보니까 매출 있으면 4만 원이에요 기본. 그래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흑자는 아니에요. 엄청난 적자를 하면서도 매출을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라도 몰라도 이거는 그냥 2차 전지, 충전이 배터리 제조 회사입니다. 정말 이름도 없는 그것도 뭐 창원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중소기업에다가 그런 일이 있더라. 그리고 오늘도 아까 잠깐 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주변에 생각지도 못해. 그리고 또 이현천 대표가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아는 고등학교 선배도 그 문자 맞는 걸 가지고 궁금하니까 궁금이 문제야. 궁금이 안 궁금해도 되는데 전화가 엮여가지고 10억을 고스란히 비상금 주식사에 있는데 그 사람은 어느 날 사라지고 없대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10억을 투자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통일주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식 그 회사 잔고에는 들어와 있겠네요. 하니까 더 놀라운 얘기 해줄까요? 이게 통일주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 진짜 좀 하여튼 황당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션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얘기를 듣잖아요. 들으시는데 이제는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단어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을 해주세요. 혹시나 또 이런 자리에서 질문하게 하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상세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는 것은 결코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나왔다, 어떤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셨다가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꼭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지금 날씨가 엄청 추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난로를 좀 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하여튼 이달 말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스타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집중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또 한 축을 또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